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까지 공부했던 주제가 이 조건문이라는 거였죠. 예. 뭐 맞잖아요. if 그죠? 우리가 뭐 어떤 유형의 뭐 게임을 개발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뭐 게임뿐만 아니고 업무용, 그 다음에 어떤 뭐 서비스를 개발하든지 간에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려고 하면 이 조건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이해하고 다뤄봤다면은 이번에는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만들어 보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내 스스로 능력치를 다시 한번 키울 수 있도록 한번 과제도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 조건문을 완성하면 될 것 같아요. 만들어 보는 것은 두 가지 정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짝수와 홀수를 판정하는 거. 정말 쉽죠? 예, 정말 쉬워요. 그 생각 쉽게 한번 출발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카페에 메뉴를 주문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이 생각을 출발해서 완성해가는 과정까지를 한번 같이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나는 이런 것들도 좀 더 추가하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것을 추가하는 거를 한번 여기다 도전해 보세요. 그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고 끝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왜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보지? 뭐 이렇게 한번 그죠? 생각을 더 붙여가지고 계속 그게 우리가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이고 또 뭐 업데이트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죠? 그렇게 기능을 갱신하는 것이 뭐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니까 공부는 그렇게 한번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진행해 나갈게요. 우선 짝수 홀수부터 만들면 되죠. 자, 한번 가봅시다. 네, 여기 열었죠, 그죠? 주피터 노트북 열어가지고 한번 봅시다. 우선 주석을 가볍게 닫게요. 짝수와 홀수를 판별하는, 그죠? 프로그램 만들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이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12 짝수의 홀수야.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출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사용자로부터 그죠? 원하는 값을 입력받는 이 단계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입력부터 출발하는 게 맞겠죠, 그죠? 판별할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판별할 그죠? 수를 입력하세요. 뭐 하다 보면은 생각이 자꾸 만들어져요. 그래서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자꾸 이제 굳혀나가고 공부해 나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변수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를 하나 입력받을게요. 뭐로 받을까요? 넘버니까 NUM 뭐 이렇게 입력받을까요? 자,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저 NUM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면은 도대체 어떤 수 n이 그죠? 짝수인지 맞나요? 또는 홀수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맞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면은 홀수이고 맞죠?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짝수잖아요. 그죠? 뭐 잘 알죠? 이것을 확장시키면은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도 구할 수 있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3의 배수. 맞죠? 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5의 배수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한 건 산수입니다. 산수, 수학이 아니고.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여기다 표현만 하면 돼요. 근데 방금 제가 뭐라 했냐면은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물었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나눈 결과로서 나머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나머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코드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 계산하는 게 뭐지? 있었죠. 우리가 수학이나 산수에서는 전혀 그런 걸 따로 고려하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강의할 때 나머지를 나중에 우리가 따로 구해서 써먹을 일이 자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하는 연산이 따로 있습니다 해서 요 기호를 설명해 드렸어요. 예를 쓰면 돼요. 이제 써볼까요? 그러면은 NUM을 나누는데 나머지를 구해줘. 얼마? 2로 나누는데. 맞죠? 그 2로 나눈 나머지가 뭐이면은 0이면은 미안합니다. 0이면은 짝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억나죠?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 표기법이 매우 다르게 쓰인다.
A equal 0이라는 말하고 A equal 0이라는 말은 다르다 그랬어요. 앞전에 이미 우리가 공부됐던 내용입니다. 이 표기법은 0이라는 값을 A한테 주라는 말이에요. 그쵸? 할당한다, 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코드의 의미, 밑의 코드는 A가 0인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판단. 맞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위에 게 맞아요? 밑에 게 맞아요? 예, 밑에 게 맞죠? 0이냐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겁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럼 요 조건을 만족한다면은 짝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건문이 들어가야 되네요. 앞에다가 우리 조건문 뭐라고 쓰게 돼 있어요? 파이썬에서 if잖아요. if에서 뒤에다가 이렇게 조건 주면 이게 짝수인지를 판별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할 일을 밑에 써주면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엔터 치면은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엔터 치면은 지금처럼 이 조건을 만족할 때 할 일이 이 안에 속해져야 되는데 그럼 인덴트 돼야 된다 그랬죠? 조건 만족하지 않을 때 일이 있다면은 else라고 써주고 그 밑에 또 인덴트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밑에 속하는 문장, 요 조건을 만족할 때만 할 일을 속해야 돼 할 때 콜론 찍고 엔터 치주면 인덴트 된다 그랬죠.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뭐 짝수입니다 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할까요? 짝수입니다 라고 알려주죠. 뭐. 그쵸. 근데 홀수일 때도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엔터 치면은 이제 그 밑에는 홀수입니다 할 때 알려줘야 될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인덴트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짝수 나누기 0에서 나머지가 0일 때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여기 할 일은 끝났어. 이제 나머지가 1일 때 할 일이야. 그러면은 밖으로 빼주면 된다 그랬죠.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할 일이 이제 쓰여질 거야. else.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럼 이때 뭐라 써주면 돼요? 홀수입니다. 알려주면 되겠죠. 프린트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세요. 우선은 홀수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줘버리면은 그렇죠. 얘는 그죠? 인덴트가 얘들하고 같은 줄에 시작되니까 else일 때만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늘 하게 되는 경우의 코드가 되는데 난 지금 원하는 게 이게 아니야. 어떻게 원해? 요 조건 만족할 때 할 일이 요거라면은 요 조건 만족하지 않을 때만 요 일을 할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인덴트 시켜주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너 요 때만 해야 되니까 너 이렇게 써주면 안 돼 하니까 뭐 해줘야 돼요? 콜론 찍고 엔터 쳐주면 인덴트 되죠. 아시겠죠? 요렇게 해줌으로써 별거 아니에요. 아닌데 안 해보면 좀 낯설어요. 요렇게 해줌으로써 요 조건 만족할 때만 얘는 실행되도록 인덴트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요 일을 하도록 인덴트 시켜주는 것입니다.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뭐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에러 없을 것 같은데 봅시다. run. 얘가 지금 죽어 있네요. 커널을 한번 돌려줄게요. 리스타트. 예. 자, 돌렸나요?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run. 그렇죠. run. 얘가 아직도 죽었나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커널을 스타트. 됐어요?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run. 네, 됐습니다. 조금 느리네요. 자, 5. 에러 뜨네요. 뭐가 틀렸죠? 한번 볼까요? 뭐가 틀렸죠? if. 그죠? 얘인데, 에러인데. not or argument converted during string formatting. 뭐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얘죠, 얘. 이거 옛날부터 강조했던 건데, 이렇게 흘릴 수 있거든요. 저는 의도적으로 흘려놨습니다. 얘 지금, 나누기 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억나요? 입력으로 들어오는 모든 값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형으로 본다 그랬죠? 예, 문자열로 봐요. 문자열로.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는 자주 실수하는 건데 이렇게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num이라는 값이 숫자로 취급돼야 되는데 입력으로 들어오는 기본 자료형은 문자가 된다 했잖아요. 그럼 너 숫자로 좀 이따 써야 되니까 숫자로 바뀌어 줘 해가 알려줘야 되죠. 그게 뭐였어요? int였죠. 기억납니까? 이렇게. 그럼 입력된 값을 기억날 거예요. 입력된 값을 숫자로 바꾼 다음에 얘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쵸? 자, 이제 한번 돌려볼까요? run. 예. 5.
홀수 맞잖아요. 다시 런, 그죠? 유, 짝수 맞잖아요. 맞죠? 잘 됐네. 조금 친절하게 메시지 처리할까요? 입력된 값 얼마는 짝수입니다. 입력된 값 얼마는 홀수입니다. 좀 친절하게 할까요? 그럼 문자를 하나 더 넣어주면 되죠. 어렵지 않다, 그죠? 입력된 값, 맞아요? 그 다음에 얼마는 누구예요? NUM이죠. 맞습니까? 는 짝수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좀 카피 뜰까요?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이건 홀수입니다. 틀린 거 있을까요? 한번 돌려볼까요? run. 그렇죠. 오. 틀렸네요. 뭐가 틀렸어요? 아, 맞죠. 이건 제가 깜빡했네요. 지금 여기 문자 L이죠. 얘 문자 L이에요. 그죠? 요거 아까 우리가 뭘로 바꿨어요? 숫자로 바꾸었죠. 근데 숫자가 문자 L하고 결합되어 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더하기 할 수가 없죠. 뭐 해야 됩니까? 문자를 바꿔줘야 된다. 그죠?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str로. 문자 L로 이번에는 너 해야 되는 게 더하기가 아니야. 문자 L로 출력되도록 해줘야 돼. 해가지고 알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돌려볼까요? run 5. 그쵸. 입력된 값 5는 짝수입니다. 됐네. 그죠. 띄어쓰기가 좀 필요하겠네. 요렇게. 뒷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5. 그쵸. 입력된 값 5는 홀수입니다. 다시 한번 run 6. 입력된 값 6은 짝수입니다.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마무리까지 해주면은 코드 완성도가 높습니다. 간결한 거 했습니다. 간단한 거. 이제 두 번째 거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였죠? 카페 메뉴 주문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걸로 좀 확장할게요. 메뉴가 많아지면 당연히 조건 처리가 많아질 거예요. 그죠? 자, 한번 가볼까요? 주석부터 달게요. 카페에 메뉴 주문 프로그램.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기본적으로 화면에 출력될 내용은 여러분들하고 설명 없이 조금 빠른 속도로 미리 좀 만들도록 할게요. 자, 제가 따로 미리 코딩을 좀 했습니다. 요렇게 그 020 카페가 있다 합시다. 있는데 지금은 뭐 가볍게 만드는 거니까 코드를 길게 가져가기 싫고 그래서 메뉴를 3가지 정도만 했어요. 해서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를 판매해요. 가격은 뭐 1,000원, 1,200원, 1,500원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이거보다 비싸면 저는 좀 화가 나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메뉴를 선택하면은 다음 일들이 일어나도록 코딩을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마지막 화면에는 당신은 어떤 음료를 주문했고 총 몇 개를 주문했고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나오도록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코드를 가져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선 당장 여기까지 실행시키면은 이런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실행시키면은 그래서 이 카페에 이런 거 파는데 원하는 음료 선택하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당장 봐도 지금 가져가야 될 다음 시나리오는 이 친구가 여기에서 0을 입력하면은 뭐 더 이상 흘러가면 안 되죠. 하지만 이걸 1, 2, 3 중에 하나를 입력했다면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주문 수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의 시나리오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코드를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맞죠? if 해서 같이 생각을 따라오도록 하세요. 저 선택했는 메뉴 값이 맞아요? 0이면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이꼴 이제 이 정도는 알겠죠? 0이면은 그렇다면은 맞죠? 인덴트 되는 쪽으로 흘러내려갔어. 화면에 찍어주면 되죠. 당신 주문 취소하려고 그러는구나. 알겠다. 그러면 주문을 취소합니다라고 메시지 처리해주고 종료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맞아요? 위에서 메뉴 중에 1이나 2나 3을 선택하게 된다면 하는 일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else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무슨 일을 해야 돼? 그렇죠. 원하는 음료 중에 하나를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요 else로 와야 될 거예요. 그럼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아메리카노 몇 잔 또는 카푸치노 몇 잔 주문할 건데 주문 수량을 물어봐 줘야 되겠죠. 해서 입력을 다시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input 해서 뭐라 받을까요? 주문 수량을 입력하라.
그죠? 입력하세요. 뭐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하나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값을 가져가야 될 변수 하나 만들까요? 카운트 하나 만들게요. cnt 해서 그렇죠? 1, 2, 3 중에 하나를 입력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else로 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주문 수량을 입력하세요 해가 내가 2잔 입력하면은 그 다음 일어나야 될 일은 당신은 무엇을 주문했는데 2잔이면은 금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게 사용자가 원하는 음료를 1을 선택했을 때, 2를 선택했을 때, 3을 선택했을 때마다 금액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을 뭘 고려해야 돼요? 그래, 알겠다. 그렇다면 if 맞습니까? 저기 위에 메뉴에서 0을 선택 안 하고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가 본데, 만약에 당신이 선택한 게 1이라면은 맞습니까? 1이라면은 아메리카노를 선택하고 주문 수량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아메리카노 얼마예요? 1,000원이죠. 곱하기 주문 수량은 누가 가지고 있죠? 얘가 가지고 있죠. CNT가. 그래서 CNT가 곱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결제 금액이 나오겠다. 그죠? 금액을 뭐라 부를까요? 코스트라 부를까요? 비용이다 해서 이렇게 부를게요. 맞습니까? 그럼 요게 아메리카노를 이해하고 있죠? 메뉴가 1이라면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럴 때 주문 수량 값을 곱하기 1000을 해주면은 결제 금액이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밑에다가 출력해 주죠. 프린트 해서 메뉴가 1이면 아메리카노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볼게요. 아메리카노 맞습니까? 잔수가 어디에 나와요? 카운트죠. 카운트 개수만큼 몇 잔을 그죠? 주문했고 맞습니까? 그래서 금액은 얼마입니다. 금액 누가 가지고 있어요? 코스트죠. 코스트라는 저 변수가 가지고 있네요. 맞습니까? 금액은 코스트 1 맞아요? sorry 1입니다. 이래 찍어주면 친절한 거 아니에요? 이해하겠죠? 그렇죠? 다시 볼까요? 원하는 음료를 선택하세요. 1 선택하면 메뉴로 넘어가. 그 메뉴로 넘어간 것이 1이면은 그죠? 주문했는 수량이 카운트에 있을 거야. 그거 곱하면은 비용이 나올 거야. 그래서 아메리카노 주문 수량 잔만큼의 금액은 코스트 금액만큼 될 거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스텝을 누구누구에 대해서 해주면 돼요? 시나리오가 왜 됩니까? 지금 if가 1인 경우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시나리오대로 가야 될 애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위를 하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else였나요? else if 해서 이번에는 뭐가 메뉴가 1이 아니고 뭘 선택했는 경우? 2를 선택했는 경우가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해야 될 일을 밑에 써주면 되겠네요. 할 일은 비슷해요. 그죠? 이번에는 1,000원이 아니고 얼마 곱해주면 돼요? 1,200원 곱해주면 돼요. 메시지도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그럼 이 코드 그대로 카피 좀 뜰게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컨트롤 V 해서 비용이 1,000원 곱하기가 아니야. 그죠? 카페라테잖아요. 메뉴 2번은. 카페라테는 1,200원 하기로 했죠. 그런 다음에 친절하게 카페라떼 맞습니까? 카페라떼 몇 잔을 주문했으며 금액은 코스트입니다. 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1에 대해서 했고 2에 대해서 있고 사용자가 뭘 선택할 수도 있다? 3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왔어. 여기 써주면 안 되죠. 다른 조건에 해당되니까 인덴트를 빼주고 else if 그래서 이번에는 메뉴가 뭘 선택했는 경우를 3을 선택했는 경우에 대해서 따로 고려하겠습니다. 맞죠? 인덴트. 그럼 요 코드 그대로 또 들고 왔어. 카피 뜰게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은 카푸치노를 얼마로 하기로 했죠? 1,500원이네요. 그럼 여기에 1,500원으로 바꾸고 메시지도 카푸치노죠. 그대로 좀 카피 뜰게요. 카푸치노 컨트롤 V 카푸치노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하는데 필요한 일들은 다 한 것 같아. 사용자가 0을 입력하면은 주문을 취소합니다.
1, 2, 3 중에 하나를 입력하면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에 대해서 해당되는 계산을 하고 메시지 처리하도록 했어요. 하나를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해요?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5나 7을 입력해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너 주문에 없는 거, 메뉴에 없는 거 주문한 거라고 알려주고 막아줘야 되죠. 그거 안 해주면 프로그램 멍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5를 누르면 얘 하는 일도 없이 멍해질 거야. 그래서 이 외의 입력들이 들어오면은 정상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막아주는 경우가 있어야 될 거야. 그게 뭐예요? 위에 있는 조건들을 다 만족하지 않는 나머지를 우리가 else라고 써주면 되거든요. 해서 else 해주고. 그럼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코스트 계산할 필요는 없죠. 그냥 단지 뭐만 해주면 돼. 프린트 해서. 그렇죠. 주문 잘못했다 알려주면 되죠. 주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주문이 옳지 않습니다. 이래 할까요? 뭐 이렇게 할게 하여튼 적당한 메시지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자,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여기 에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논리적으로는 생각을 다 가져갔는데 표현상으로 잘못된 표현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한번 돌려보면서 에라 찾도록 합시다. 그게 공부니까. 자, run 해볼게요. 지금 커널이 잠시 죽었네요. 다시 좀 돌릴게요. 자, 됐나요? 돌려갔나요? 한번 다시 실행시켜 볼까요? run. 나오네요. 그죠? 화면 좀 작게 할게요. 전체 좀 볼 수 있도록. 이 정도 하면 볼 수 있나요? 자, 보세요. 020 카페, 020 카페, 원하는 음료 선택, 원하는 음료 선택,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내가 0을 입력하면은 주문을 취소할 거예요. 자, 한번 돌려볼까요? 한 단계 한 단계 테스트 할게요. 0. 주문, 이상하네요? 이상하다, 그죠? 0을 입력하면은 주문을 취소하는데 얘는 지금 0을 입력했는데 이 조건을 안 내려가고 else로 와서 주문 수량을 입력하세요로 와 있어요.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문제 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했던 에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옛날에 시멘틱 에라라는 게 있고요. 옆에 좀 쓸게요. 시멘틱 에라라는 게 있고 공부 이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신텍스 에라라는 것이 있어요. 신텍스 에라는요. 점 찍을 자리 점 안 적고 갈로 닫아야 되는데 안 닫고 뭐 형식상 표현 규칙상 그렇죠? 표현 규칙상 형식상 잘못돼 가지고 여기 노출되는 게 에라 있다 에라가 바로바로 노출되는 거 있죠. 우리 평소에 만나는 거. 걔가 신텍스 에라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너 작성 잘못했어. 점 안 찍었어. 뭐 갈로 안 닫았어.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게 신텍스 에라 아니에요, 얘 지금. 아닌데 0을 누르면은 주문을 취소하고 닫아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다른 길로 흘러가 있네. 얘 길로 흘러가 있네. 이 말은 결국에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맞아요. 내가 표현했던 거에서 생각이 뭐가 잘못된 게 있는가 보네. 이거예요. 생각이. 내 생각대로 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시멘틱 에러라고 불러요. 그건 뭐가 잘못됐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작성 규칙은 맞는데 그죠? 생각을 잘못 표현했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 보세요. 원하는 음료를 선택해서 입력을 받아요. 입력된 것이 메뉴로 들어가요. 기억납니까? 기본적으로 입력되지는 모든 값들은 자료형이 뭘로 취급된다 했어요? 문자열로 취급돼요. 맞죠? 그래가 이 메뉴 값이 뭐이냐 물어요, 지금. 0이냐 물어요. 맞죠? 그럼 내가 여기서 주문 취소하기 위해서 0을 넣었어요. 그럼 메뉴가 0을 가져요. 근데 이 0은 문자열이잖아요. 입력된 0은. 근데 지금 여기서 이 0은 뭐예요? 숫자죠.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0이라 할지라도 얘는 이렇게 입력되어지는 0이고 밑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정수의 0이니까 같지 않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죠? 내가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입력된 값이 문자열이니까 얘를 문자열로 비교를 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밑에서 정수를 쓰고 싶으면은 입력된 값을 뭘로 바꿔서 넘겨줘야 돼요? 정수로 바꿔서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한 개를 해볼게요. 글자 좀 키울게요.
그죠? 결국엔 이 말이에요. 얘가 지금 문자열로 입력되는,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건 문자열인데, 그럼 메뉴 값은 문자열인데, 비교되지는 값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얘도 문자로 바꾸려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문자열로 표현하면 되죠. 이게 문자열이잖아요. 0이라는 문자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숫자로 놔두고 싶으면은, 맞습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이 입력된 값을 애당초 넘길 때에 미안합니다. 넘길 때에 뭘로 넘겨주면 돼요? 예, 맞아요. 이렇게 정수로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은 넘어온 값이 정수로 받아가지고 얘하고 비교하니까 문제없이 되겠죠. 어느 걸 할까요? 뭘 해도 됩니다. 한 가지로 생각을 맞춰주면 돼요. 이게 시멘틱 에러예요. 저는 생각을 문자열로 맞출게요. 해서 처음에 했던 걸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입력은 그대로 받고 입력된 값이 문자열로 넘어오면은 아래쪽에서 숫자 0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문자 0하고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만 이래 해주면 되나요? 아니죠. 또 있죠. 여기에서 메뉴가 들어오는 값이 문자열인데 0이 될 수도 있지만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잖아요. 그 얘들도 다 숫자로 지금 비교되니까 좀 이따 에러 뜰 거라고요. 실행은 되지만 엉뚱한 결과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비교가 되도록 해주려고 그러면은 내 생각을 얘들은 문자열이라고 맞추어가지고, 그죠? 작동하도록 해주면 될 거예요. 자, 한번 돌려볼까요? 바뀐 내용에서니까 저장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화면 좀 사이즈 줄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run. 그렇죠. 커널이 자주 죽네요. 다시 한번 스타트 할게요. 제 컴퓨터 지금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그래요. 자, run.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문 취소할래 해가지고 0 넣어볼게요. 0. 엔터.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얘가 주문을 취소한다고 0을 넣으니까, 그죠? 여기 이 0이 이 조건을 만족해가지고 주문을 취소하는 걸로 뜨잖아요. 제대로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맞춰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은 주문 취소가 아닌 경우에는 1, 2, 3이죠. 돌려볼게요. 1, 2, 3. 자, 한번 넣어봅시다. run. 자, 원하는 음료 선택하세요. 나 아메리카노 먹을래. 1번. 엔터. 그렇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음료 선택하세요. 1번. 그러니까 이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else로 떨어져가지고 주문 수량 입력하세요라고 메시지 딱 뜨잖아요. 그러면 나 여기에서 이제 주문 수량 10개 10잔 할래, 5잔 할래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중에 어디로 떨어져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려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주문 수량 원하는 음료는 1번 아메리카노였고 주문 수량은 2잔 할래요. 엔터. 그렇죠.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렇죠. 얘가 지금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 금액은 코스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코스트예요. 아메리카노 2잔 주문했는데 금액이 이만큼 돈 내놔라. 그럼 이 코스트가 뭐예요? 얘잖아요. 도대체 내 생각이 뭐가 잘못돼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실행은 되는데 정상적인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힌트를 주면은요, 지금 요 2가 쭉 찍혀 있잖아요. 2가, 그죠? 2가 쭉 찍혀있는데, 2가 지금 이게 찍히는 2의 개수가 몇 개냐면 1000개예요. 1000개예요. 힌트가 됩니까? 뭐가 문제인지? 이해되죠? 여기 보면 나와요. 이미 감 잡은 친구들 있지 싶은데요. 아메리카노 주문했고, 주문 수량 2잔 주문하니까, 아메리카노이면 1로 들어오고 이 밑에 왔을 거예요. 그럼 주문 수량이, 다시 표기할까요? 주문 수량 2가 요 CNT잖아요. CNT 곱하기 1000원 하면은, 아메리카노 1000원이니까 1000원 곱하기 하면은 비용 금액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왜요? 맞아요. 입력되는 값은 무조건 문자열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 지금 문자열로 보는 겁니다. 2라는 문자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기억나죠? 문자열에다가 곱하기 어떤 숫자, 지금 같으면 1000이잖아요. 여기, 그죠? 1000이면은. 이거는 2 곱하기 1000이 아니고 2라는 글자를 몇 번 찍으라고? 1000번 찍으라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얘를 지금 곱하기 하게 될 숫자로 바꾸는 일을 하지 않고 넘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글자 좀 키울게요. 자, 좀 키웠습니다. 얘가 정상적으로 곱하기가 되려고 그러면 이 CNT라는 변수가 가지게 되는 입력 값이
문자열로 넘겨와서 문자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애당초 뭘로 넘겨줘야 돼요? 예, 정수로 넘겨줘야 돼요. 요 과정이. 들어가면은 입력된 것을 정수로 받아서 곱하기를 하니까 올바르게 계산되겠죠. 맞는가 한번 돌려볼까요? run. 자, 똑같이 글자 좀 줄일게요. 됐습니다. 자, 원하는 음료 주문하세요. 아메리카노 1번. 주문 수량 입력하세요. 2잔. 그쵸. 에라 뜨네요. 뭐가 에라일까요? 이 에라 급 내면 안 됩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기본 생각은 맞추었지만은 이제 뭡니까? 형식과 룰에 안 따랐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에라는 이제는 실행 자체가 안 되죠. 이런 에라를 아까 우리가 무슨 에라라 부른다 했어요? 맞아요. 규칙, 작성 규칙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신텍스 에라입니다. 누가 틀렸다 돼 있어요? 얘가요. 여기 보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프린터라고 돼 있어요. 그게 요 문장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걸 실행시켰으니까. 여기 보면은 프린트하는데 문자열을 찍고 문자열을 찍는데 고사에 찍히는 얘네들 중에서 문자열이 아닌 놈이 있는가 봐요. 있죠. 누구예요? 아까 우리 CNT를 뭘로 바꾸었어요? 계산해야 되니까 정수로 바꾸었잖아요. 그런데 이 CNT가 여기서 찍을 때는 문자열하고 같이 찍혀야 되니까 다시 얘가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문자열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에서 계산할 때는 CNT가 정수가 되는 게 맞지만은 계산 마치고 출력할 때는 다시 문자열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문자열하고 같이 출력되어지는 얘가 지금 숫자인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바꿔줘야 돼? 문자열로. 문자열 바꾸는 게 뭐였죠? str이잖아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만 바꾸면 돼요? 아니죠. 곱하기 하잖아요. 곱하기 했는 결과가 코스트 들어가는데 코스트도 그러면은 숫자겠죠. 숫자 찍는 얘도 잘못됐겠죠. 그럼 얘도 뭘로 바꿔야 돼요? 문자열로 바꿔야 돼요. 요렇게. str로. 보이나요? 이렇게. 절대 좀 키웠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문자열하고 같이 찍게 되는 값들이 나머지들도 문자열로 변환되었으니까 제대로 지킬 수 있겠네요. 그럼 밑에 얘네들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어차피 카페라테나 나중에 카푸치노가 되더라도 지키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럼 그대로 카피 좀 뜰게요. 컨트롤 C에서 얘도 바꾸고, 얘도 바꿀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C에서 코스트도 바꾸고, 코스트도 바꿀게요. 자, 제 예상이 맞다면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에라의 경우 신텍스 에라와 시멘틱 에라는 다 정리가 됐을 거예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run. 자, 글자 좀 줄일게요. 주문 음료수 아메리카노. 주문 수량 2번. 그쵸. 아메리카노의 2잔은 2,000원입니다. 라고 찍히잖아요. 한번 더 돌려볼까요? run. 이번에는 카페라테 2번. 주문 수량 3잔. 잘 나오죠. 3,600원이다. 라고. 그렇죠. 맞죠? 네, 잘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돌려볼까요? 이번에는, 뭐 해볼까요? 5번 해볼게요. 원하는 음료 5번. 주문 수량 6잔. 말도 안 되죠. 왜요? 우린 지금 정상적인 주문하면 1, 2, 3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이면은 2면은 3이면 제대로 돌아갈 건데 지금처럼 5를 넣으면은 이 조건 만족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죽지 않도록 해줘야 되니까 아까 우리 따라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요 else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뭐라 나와야 될까요? 주문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떼야 될 거예요. 엔터. 맞죠? 주문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뜨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떤 사용자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죽지 않도록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사용자에게 그 상황에 맞는 메시지가 나오고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본 규칙이 돼야 돼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020 카페에서 하게 되는 서비스들은 어떤 경우에도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이제 된 겁니다. 잘 됐죠? 자, 여기다가 마무리 한 개만 지을게요. 하나만 더 넣을게요. 0을 누르면은 주문을 취소합니다. 뜨도록. 1을 누르면 이 메시지, 2를 누르면 이 메시지, 3을 누르면 이 메시지 나오고 그게 아니면은 주문이 옳지 않습니다 메시지 나오는데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자기 메시지 처리한 다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말 나오도록 해볼까요? 인사말.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그죠? 여기 밑에 감사합니다 넣어주고 얘네들도 전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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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으면 되지 뭐 이래 생각하면 되는데 그건 코드가 아니에요. 똑같은 코드를 매번 필요하다 해가지고 매번 다 넣어준다면 그거는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노가다입니다. 그렇게 코딩하면 안 돼요. 생각을 좀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상황이라도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경우라면은 그것은 해당되는 상황 바깥쪽에다가 별도로 넣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생각 이미 따라왔습니까? 맞아요. 이 조건 만족하면 요일, 요 조건 만족하면 요일, 요 조건 만족하면 요일. 해당 조건 만족할 때 해야 될 일만 따로따로 다 써준 다음에 어떤 조건이라도 해야 될 일은 맞죠? 엔터 쳐주고 어딘가에 인덴트 넣어주지 않고 인덴트 넣어주지 않고 바깥쪽으로 빼서 프린트해서 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감사합니다라고 넣어주면 아하 이해가죠? 그죠? 글자 좀 키울까요? 네. 그죠? 요렇게 해주면은, 맞습니다. 요 조건 만족할 때는 인덴트 된 요일만 하고, 그죠? 이 else일 때는 요일만 하고, 해당되는 조건일 때는 다시 인덴트 된 아래쪽 일만 하지만, 요렇게 빠져나온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라도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 되니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코딩은 가급적이면은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게 중복되는 코드 없이 써주도록 코딩하는 것이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될 생각입니다. 이제 한번 돌려볼게요. 다시 run. 자, 음료를 선택하세요. 그죠? 우선 주문을 취소해 볼게요. 주문을 취소합니다. 0번 클릭하면은 맞죠. 감사합니다라고 딱 이제 마무리 짓잖아요. 하나 더 해볼까요? run. 음료를 선택하세요. 나 카페라떼 먹을래. 2번. 그죠? 엔터. 됐어요? 그 다음에 그죠? 원하는 주문 수량을 입력하세요. 2잔 됐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뜨잖아요. 이해가죠? 이해가죠? 요렇게 해줘야 됩니다. 요렇게. 그죠? 만드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 과정을 따라오면서 우선 제가 설명하면서 표현했던 이 생각들을 우선 따라와 줬으면 좋았겠고요. 따라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 중에 중간중간에 발생했던 이 에러들이 제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발생했는 에러들을 그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에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저처럼 그죠? 여러분들 훨씬 저보다 잘할 거예요. 이제는 해서 맞네 이렇게 해서 된 게 빠뜨렸구나 라는 것들은 코딩을 하면서 겪게 되면서 공부하게 되는 주제가 되지 이걸 책 보고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코딩이 중요한 겁니다. 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에러들이 생기고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이었구나 하는 걸 좀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디였죠? 우리가 했던 이야기 이 부분이었다. 그죠? 두 개의 만들어 보기에 대한 마무리이고요. 요 코드 있죠? 요 코드. 요 두 개의 코드는요. 제가 따로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올려놓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봤으면 됐어요. 봤으면 됐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백지 상태에서 이거 없다고 치고 그죠? 한번 다시 혼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다가 추가로 살을 하나 더 붙여 보세요. 나는 메뉴를 몇 개 더 넣어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그 짝소홀수 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3의 배수, 5의 배수도 한번 추가로 넣어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여기에 없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요. 메뉴 한번 주문하고 나면 한 프로그램 종료하잖아요. 지금. 나는 카푸치노하고 아메리카노하고 같이 섞어서 주문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 기능은 여러분들 아직 못 만들어요. 그거는 나는 이 메뉴 주문하고서 다른 메뉴 또 추가로 주문하고 계속 메뉴를 추가로 주문하고 싶은데 이것은요. 이 메뉴를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하면은 반복문이라고 부를 건데요.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주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까지 배우고 나면은 이 프로그램이 계속 메뉴를 추가 주문하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새로운 중요한 코딩의 기능 중에 한 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 데는 어떤 갈증이 생길 거고요. 그 갈증 때문에 우리가 다음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살 붙여가면서 공부 좀 더 해보고요. 그죠? 코드 따로 제공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화면 보는 것으로 코드 공부는 마치고요. 이제 스스로 혼자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고요. 이제 이거 설명할게요. 과제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겁니다.
두 가지예요. 예. 한번 해보세요. 성적에 따라서 학점 판정하는 프로그램. 우리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학교에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만들기에서 한번 보여줬던 코드인데요. 비만도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것을 조금 이제 판정하는 기능까지 한번 넣어봅시다. 요거 두 개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과제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선 얘부터 설명할게요. 성적에 따른 프로그램 어떻게 하라는 건지 여기에 볼 수 있어요. 예, 요겁니다. 자, 대학교 성적은요. A 학점, B 학점 이렇게 등급제로 나중에 성적이 나가죠. 나가는데 A는 90에서 100 사이예요. 점수가. 그 다음에 B는 80에서 99점 사이예요. F 학점은 0점에서 59점 사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나중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게 파이썬이니까 파이썬이라 할게요. 파이썬 과목을 수강했는데 이제 한 학기 마치고 성적을 처리하는데 이 친구가 출석 점수가 20점 만점에 20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번 학기 과제물하고 퀴즈하고 해서 했는 점수가 50점 만점에 45점을 받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말고사 시험을 쳤는데 30점 만점에 20점을 받았어요. 그럼 이 친구가 이번 학기에 성적의 합계는 몇 점이에요? 85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85점입니다라고 나중에 성적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당신은 85점에 해당되시는 등급이 성적으로 나가요. 그럼 85점은요 80에서 99점 사이잖아요. 그럼 뭐가 나가요? 쏘리입니다. 90점, 99점이 아니고 이게 89점이에요.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가 나가요? B 학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친구들 사이에 너 파이썬 요번에 성적은 뭐 나왔어? 하면은 85점이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B 학점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점수 한 점, 1.1점도 중요하지만은 등급비를 가지고 보통 그레이드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요. 하게 되는데 우선 요거 좀 수정할게요. 89점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지금은 여기 지금 5등급제를 했잖아요. A, B, C, D, F인데요. 그죠? 사실은 대학은 A 학점하고 A 플러스 학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A는 90에서 94점까지고요. A 플러스는 95점부터 해서 100점까지. 나머지 애들 다 그래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나누어집니다. 다시 5점씩 쪼개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코드가 길어져요. 그죠? 고려해야 될 게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A 플러스 이런 거 하지 말고 B 플러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합쳐가지고 A, 합쳐가지고 B, 합쳐가지고 C로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코딩, 아니 필요하면 실제 더 쪼개는 걸 하면 되니까 지금 코드를 그렇게 길게 가지고 싶지는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F 학점은 59점 밑 다 F인 게 맞아요. 이거는 F 플러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all F예요. F 맞으면 안 되죠. F 학점 나가다가 성적 안 나가는 것이고 그 과목에 대한 실격이라는 거니까 다시 재수강해야 돼요. 나중에. 자, 그래서 다시 하면은 그죠? 요거 좀 수정할게요. 제가 그죠? 99점이 아니고 여기 몇 점이라고요? 네, 89점이에요. 이렇게 수정하고요.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프로그램 짤 때 과목에 점수를 입력하세요라고 무슨 처리해주고 내가 여기에다가 나 79점이야 입력 딱 해주면은 어찌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 처리해주면 돼요. 당신이 입력한 점수 A는 79점인데 등급으로 치니까 얼마 나와야 돼요? C 나와야 되죠. C 학점입니다. 이렇게 출력되도록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에 대한 설명은 따로 문서로 따로 설명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없을 것이고 요 화면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요. 요 화면 설명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A, B 이렇게 썼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A, B가 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지는 모릅니다. 앞전에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얘가 문자열이냐 숫자열이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져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완성하면서 가운데 코드들을요 완성하면서 섬세하게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해보고요. 두 번째 과제가 뭐였죠? 이 비만도 그죠? 이거 비만도 판정하는 프로그램 이거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했던 게 있어요. 잠깐 준비해 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이 프로그램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던 프로그램이에요. BMI, 비만두죠. 몸무게 입력하세요, 키 입력하세요 해서 이런 연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BMI가 계산되고, 그죠? 이 BMI를 입력했던 키값, 몸무게 값하고 합쳐서 이렇게 출력하도록 했잖아요. STR 붙은 거는 아마 계산된 결과가 문자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됐는데 여기까지는 전에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느냐면 판정 결과를 한번 넣어보라는 겁니다. 이 판정 결과를 리절트라는 변수로 담아가지고 한번 넣어보라고요. 그럼 처음에는 아직 판정 결과가 안 나오니까 리절트라는 변수가 아무런 값도 안 가지고 출발하면 되겠죠. 이 초기화가 공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연산을 한 다음에 판정 결과가 여기 같이 찍히도록 이 과정을 한번 추가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했던 코드에서. 아시겠죠? 무슨 뜻인데, 잠시, 지난번에 했던 거 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 맞죠? 여기에서, 구글에 가면은, BMI 검색하면은, 이렇게 검색하면은, 첫 화면에서 나의 체질량 지수 이거, 그때 들어갔던 거예요. 클릭. 기억나죠? 그때 제 경우에 키가 185cm이고, 체중이 89kg입니다. 입력하고, 계산을 딱 누르면은, 그죠? 이 나온다 했잖아요. 좀 우울해집니다. 비만입니다라고 뜨고요. 비만인 이유는 이 연산에 의해서 BMI를 계산해 보니까 당신은 26.0이야. 26.0이면은 25를 넘어서니까 비만인 거야.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여기에서도 BMI 값을 계산했는 것이 18.5보다 작으면은 저체중, 요 사이에면은 정상, 그쵸? 이 사이면은 과체중. 이거보다 크면 비만이라고 지금 측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값들을 기준값으로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가지고 뭡니까? 요 조건에 따라서 이 판정 결과를 비만입니다, 저체중입니다 이렇게 내주면 되잖아요. 그 코드를 우리가 어떻게 코딩하라는 겁니까? 맞아요. 요 사이에다가 아시겠죠? 요 사이에다가 저 판정 결과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if문으로 하나하나 조건 비교하면 될 거예요. 이해가시죠? 제가 따로 지금 뭐는 이거 그대로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이 숫자의 범위들을 그대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if문으로 그죠? 조건 표현을 하셔가지고 판정 결과로 무엇이 나오는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코드를 추가해 보세요. 해서 전에 한번 했던 거니까 요 계산 과정에 대한 설명은 이미 한번 해드렸고 기억 안 나면 다시 영상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보고 이제는 친절하게 판정 결과를 추가할 수 있도록 코드를 if문으로 넣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하고 두 번째 과제 그죠?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하기 전에 책에 있는 설명 책도 한번 읽어보고요. 제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만들어 보기 이거 있죠. 이때 생각을 제일 많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반복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영상학습의 장점이니까 잘 활용하십시오. 하셔가지고 하고요. 제출하는 방법은 Y클래스에 물론 설명되어 있을 거니까 그거대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직접 만드는 과정은 제가 2주를 시간으로 줄 겁니다. 2주를 주는 이유는 그만큼 아직은 시행착오, 그 다음에 생각의 훈련, 이런 경험에 노력이 좀 많이 요구될 거니까 시간을 여유 있게 줄 테니까 그죠? 꼭 직접 마찬가지로 완성을 해보는 그런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꼭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공부는요, 결국은 이거예요. 만드는 것이 돼야 돼요. 그죠? 이것 때문에 지금 영상 또는 제가 이렇게 미리 한번 보여주고 이래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배운 것에 대한 진도 점검, 스스로 자기 검사, 자기 체크를 한다면은 만드는 것이 된다면, 이게 된다면 난 오케이 이래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하면서 마찬가지로 생기게 되는 에러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해서 저한테 연락하거나 또는 전화를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라 할 거예요. 오세요. 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설명 듣고 배우면은 그만큼 공부가 효과적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한번 이 조건문은 요걸로 마무리 잘 짓기를 당부할게요. 요걸로 과제에 대한 설명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